자, 시사매거진 제주. 자,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상 속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네네. 네. 우리가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메일을 지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이메일 계정 다 두세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3개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가입하면 거기서도 이메일을 제공하고, 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또 회사 이메일 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네. 또 혹시 선생님은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시는 메일 계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도.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다 네. 스팸 메일들이 오는 그런 메일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면 온갖 광고 스팸 메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쌓여있는 이메일들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메일은 이제 종이로 발급되는 게 아닌데 왜 지구를 오염시키는 건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종이로 고지서 받는 대신 이메일로 받으면서 지구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메일을 저장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따로 필요한데요. 우리가 컴퓨터에 개인 자료를 저장하는 것처럼 이메일도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좀 무거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컴퓨터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금방 망가지기도 하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우리가 이메일을 주고받는 모든 과정, 또 자료를 저장하는 이런 일을 원활하게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잘 냉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이 냉각 시스템에 전력이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전기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 2019년 기준으로 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운데 1%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2020년에는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한 전력량이 우리나라 1년 전기 사용량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이메일을 이용하는 인구 23억 명이 이메일을 한 50개씩만 삭제를 해도 2조 7,600만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한 3,67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읽지도 않고 삭제하는 우리 수많은 광고 메일, 스팸 메일들 있잖아요. 네. 이 광고 메일이랑 스팸 메일에 소모되는 전기가 매일 1년이 아니라 매일 330억 킬로와트 정도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매일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메일 하나를 발송할 때 탄소 배출량이 4g 정도 되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파일을 첨부하면 탄소 배출량이 수십 배 증가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메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하는 다른 활동들도 이게 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는 보통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사용할 때 이 기기들이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나 그 전력 사용량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 디지털 기기들을 가지고 영상을 보거나 이메일 보내고 채팅할 때 계속 데이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을 함께 동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대부분 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하시거나 또 카페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이 공용 와이파이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합치면 그 소비량이 굉장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뭔가 할 때마다 이 모든 활동이 다 데이터 센터를 거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요금제 가입하고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고 누구는 한 달에 10기가 쓰고 또 누구는 한 달에 100기가 쓰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뭐 그 똑같은 돈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소비한 전력이나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온라인 활동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군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요즘에 비대면 관계가 굉장히 증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활동을 줄이면 왕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 소비되는 전력을 줄이겠다고 이메일 답장을 안 하거나 뭐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많은 업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데이터의 사용량은 사실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 슬기로운 온라인 생활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이메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필요 없는 이메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도 계속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이메일 보관함을 보시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10년 전에 받았던 이메일, 불필요한 이메일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일단 그것들을 다 삭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읽지 않는 광고 메일, 스팸 메일도 사실 많이 담겨 있을 텐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받은 메일함에 쌓여있는 광고 메일 이런 거를 다 지우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읽지도 않고 쌓여만 가는 메일들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차단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그 발송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 줄일 수 있고 또 그게 우리 메일함에 들어있는 동안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그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첨부 파일도 관리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메일보다 거기 첨부된 파일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크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첨부 파일은 기기에 저장해두고 메일함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다 하면 휴지통이 꽉 차겠죠. 그렇죠. 휴지통에 꽉 찬 이메일도 그때 삭제해서 비워주시면 아주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요즘 또 이제 OTT라고 하잖아요. 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한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지구에게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부분도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한 30분 보게 되면 탄소가 킬로그램 발생한다 그러거든요. 이메일 하나 보낼 때 탄소 배출량이 4g이니까 한 400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회사 등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메일 정리하는 날, 동영상 안 보는 날 같은 걸 좀 실천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이 온라인과 밀접한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들도 이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그 전기를 줄이면 그만큼 자기들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북극이랑 가까운 스웨덴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북극의 찬바람과 수력을 이용하고 있고요. 구글도 북극이 가까운 핀란드에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낮은 바다 속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그 바닷물을 통해서 자연 냉방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강원도 춥잖아요. 강원도에다 데이터 센터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재밌는 건 일본에서도 몇몇 기업들이 그 눈이 많이 오는 그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눈이 오면 눈을 다 모아놨다가 눈이 녹을 때 그 눈이 녹은 물이랑 또 그 지역의 찬 공기로 냉각을 공기로 이제 냉각을 하면서
냉각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과 기업이 모두 노력을 하면서 불필요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이메일을 더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또 이제 불필요한 영상 시청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